안녕하세요. 느낌 이슈의 뷰. 슈입니다. 7말 8초.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에요. 장마가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는데, 뮤님은 혹시 여름 휴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버지 고향인 가평에 가볍게 다녀올 생각입니다. 가평 너무 좋죠. 서울과 가까운 근거리에 물놀이할 장소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슈님은 특별한 여름 휴가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는 숲이나 바다,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곳이라면 어디든 떠나고 싶네요. 그냥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 고요히 있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바쁜 일상 속 작은 쉼표가 되는 그런 휴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휴식과 같은 이야기라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는 아주 바삐 돌아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현생을 살아내느라 보통 마음의 여유가 없지요. 회색빛 도시만에 있다 보면 괜스레 우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일까요?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 거리의 높은 건물에 어느 날부터 글판이 걸리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오고 가면서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슈화되면서 각종 매스컴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광화문 글판이라 저도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요. 교보생명 건물에 걸려 있는 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1년에 4차례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위로해주는 시, 소설, 수필 등의 문학 작품부터 영화 대사, 명언, 노래 가사에 이르기까지 좋은 글이라면 무엇이든 광화문 글판을 장식할 수 있는데요. 단 멀리서도 눈에 띌 만큼 글자 크기가 커야 해서 25자 이내로 글자 수 제한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주로 시가 자주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역시 짧고 강한 건 시의 특성이죠. 시인이나 소설가, 문학평론가,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광화문 글판 문안선정위원회가 발굴한 글귀와 교보생명 홈페이지에 시민이 응모한 글귀를 종합해서 심사한 다음에 여러 차례 투표와 토론을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와, 문안을 선정하는 위원회까지 있군요. 아무 글이나 글판에 오를 수 없겠는데요. 예, 많은 사람에게 읽힐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고르고 고른 글감은 여러 디자이너의 손을 거쳐서 마침내 광화문 글판이란 옷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게 단순한 글귀가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을 탄생시킬 만큼의 수고가 많이 드는 과정이더라고요. 글귀를 고심해서 글판을 단다는 것이 매체가 지금처럼 발달한 시기에 고전적인 방법인 것 같으면서도 역시 고전적인 방법이 가장 사람들에게 전달력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방법과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던 광화문 글판이 한때는 불법 5개 광고물 시비에 휘말렸었다고 해요. 서울 시내 건물의 5개 광고물은 구청의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교보생명이라는 사기업체의 건물이다 보니까 그렇겠지요. 아, 그러고 보니 공공기관이 만들고 거는 글판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기업체의 이름을 빼고 내용도 순수한 식구 위주로 넣게 되면서 구청에서도 그 공익성을 인정해서 더 이상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업의 이름을 빼면서까지 건다는 건 기업 홍보보다도 시민들에게 전해지는 문구의 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겠네요. 어떤 문구가 걸리는지 예시를 들려주시겠어요? 숲, 정희성. 숲에 가보니 나무들은 제가끔 서 있더군. 제가끔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어.
광화문 지하도를 지나며 숱한 사람들이 만나지만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이 메마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며 낯선 그대와 만날 때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 2015년 여름에 걸린 글입니다. 광화문을 지나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지만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는 것처럼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 같네요. 시 전체가 아니라 시에서 한 부분이 걸린 거죠? 네, 맞습니다. 글판이 걸린 부분은 제가끔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어.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 였습니다. 시에서 한 덩어리 부분이 아니라 부분과 부분을 결합한 점이 눈에 띄네요. 의미 전달을 위해서 글을 잘 파악하고 선택적으로 발췌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역시도 누구의 글을 올린다는 것보다도 시민들을 향한 메시지의 전달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겠네요. 또 어떤 글이 있을까요? 그래도 라는 섬이 있다. 김승희.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 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천사 같은 김종삼, 박재삼. 그런 착한 마음을 버려선 못 쓴다고.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쫓겨나고 인기 여배우가 골방에서 목을 메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 가장 아름다운 것 속에 더 아름다운 피 묻은 이름. 그 가장 서러운 것 속에 더 타오르는 찬란한 꿈. 누구나 다 그런 섬에 살면서도 세상의 어느 지도에도 알려지지 않은 섬. 그래서 더 신비한 섬. 그래서 더 가꾸고 싶은 섬. 그래도. 그대의 가슴 속에 따스한 미소와 장밋빛 채운 이글이글 사랑과 눈이 부신 영광의 함성. 그래도 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땡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2013년 봄. 시 자체는 정서가 구체적이면서도 조금 긴 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느 부분이 글판에 걸렸을까요? 가장 낮은 곳에 그래도 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문구를 잘 발췌한 것 같네요. 시 전문에는 사적인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딱 공적이고 함축적 효과가 강한 부분, 누구에게도 거슬림 없이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을 뽑았네요. 글판이 주는 효과를 많이 고려하며 선정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라는 이어주는 말이 주제어로 변신한 부분이 재밌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도에 사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시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예. 또 어떤 작품이 글판에 걸렸을까요? 약해지지 마, 시바타 도요.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2011년 가을. 이 시에서 글판이 걸린 부분은 있잖아. 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입니다. 와, 글판의 문구는 다른 작품의 글을 가져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하고 다시 창작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군요. 불행이라는 단어가 띈 예민함을 완화한 부분과 산들바람을 바람으로 고쳐 의미를 더 깔끔하게 다듬은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제 마지막 작품입니다. 낯선 곳, 고은. 떠나라 낯선 곳으로. 아메리카가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그대의 하루하루의 반복으로부터 단 한 번도 용서할 수 없는 습관으로부터 그대 떠나라. 아기가 만들어낸 말의 새로움으로 할머니를 알루빠라고 하는 새로움으로 그리하여 할머니조차 새로움이 되는 곳, 그 낯선 곳으로 떠나라. 그대의 온갖 추억과 사전을 버리고 빈 주먹조차 버리고 떠나라. 떠나는 것이야말로 그대의 재생을 뛰어넘어 최초의 탄생이다. 떠나라. 1998년 봄에서 여름. 이번 시는 오늘의 테마와 가장 잘 어울리는 시인 것 같네요. 시 자체도 전달력과 구호가 강한데 어느 부분을 글판에 활용했을지 궁금합니다. 네, 글판에 걸린 부분은 떠나라, 낯선 곳으로, 그대 하루하루의 반복으로부터입니다. 시인의 메시지가 강한 작품이어서 오히려 그 힘과 의도를 살짝 덜어내고 취지가 가장 적정한 부분을 선택했다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하는 곳은 하루하루의 반복이라는 말만으로도 그 광화문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수십, 수백 개의 단어와 문장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 글판의 문구가 카피라이트 문구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작품에서 광고 문구를 만들어낸 기분이랄까요? 1991년 최초의 광화문 글판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뭉쳐 경제 활력 다시 찾자. 그리고 2020년 30주년 기념 내용은 이러했어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세월이 흐르면서 글판의 내용도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계몽 포효와 같은 메시지에서 시민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하는 희망의 메시지로요. 글판이 시대를 반영하는군요. 1991년과 2020년이면 이슈가 있는 해였는데요. 맞습니다. 각각 IMF와 코로나를 겪은 해였지요. 그러한 국가 재난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또 누군가는 한 문장의 글귀로 위안과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친 하루에 한숨 돌리시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뮤님의 이야기로 만나는 거죠? 네, 슈님이 항상 좋은 주제와 글을 가져오셔서 책임을 느끼는데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이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도 있지만 또 휴식이 전환해주는 우리의 삶도 있을 텐데요. 휴가철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즐거운 전환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느낌 있게 만나요. 느낌이 슝!
감사합니다.